그래서 이 거품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재개발 재건축은 쉽지 않다. 서울 수도권. 그래서 이 데이터는 서울과 수도권의 저점을 알아맞추는 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예요. 김기현 대표님께서 네. 그 급등기 때도 네. 저희 상승기 때도 항상 25, 26 네. 좀 길게 봐야 된다고 네.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그럼요. 부동산이 참 네. 호흡이 긴 것 같아요. 호흡이 길죠. 네. 길게 봐. 그리고 제가 이런 기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네. 네. 맨날 뭐 위험하다, 거품 껴있다, 10년을 올까 말까 매도 기회다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지 제가 기회 온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물론 기회를 오니까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은 기회는 아닙니다. 네. 기회가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시기고 언젠가 제가 얘기할 겁니다. 기회 왔다. 응? 물론 제가 완전 빠르게는 얘기 못 할 거예요. 왜냐면 김기현이 지금 기회가 왔다라고 지금 이거를 기다리시는 지금 주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제가 또 너무 늦지 않게 또 각종 방송 특히 이제 또 웅달 책방에서는 제가 네, 좀 더 빨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요즘에 그 재건축 재개발 네. 관련해서 되게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도 지금 보니까 막 다 이거 포스터만 붙여 있고 그 서명 받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공사비 부담과 사업성 악화로 네. 재건축 재개발 시대는 끝났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네.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재개발 재건축 끝났죠. 당분간은. 당분간에. 당분간은. 근데 일부 틈새 시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틈새 시장. 네.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기회 없고요. 재건축은 기회 없습니다. 아주 소수 빼놓고는. 그리고 재개발은 그나마 이제 지금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나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경매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또 그런 이런 재개발 관련된 이런 빌라나 다세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액으로 진짜 내 돈 얼마 안 되는 그런 거로 이제 로또식으로 해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 대세 상승장의 후반부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을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이 후반부 때 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야 부동산은 대박 난다라는 그게 있어야 분양시장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재건축 재개발이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때요? 하락장에 전반부 끝나고 하락장 이제 후반부 네, 중간 휴식 끝나고 이제 후반부 이제 막 시작하는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지금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남도 지금 못 하겠다 지금. 추가 분담금 뭐 6, 7억 얘기 나오고. 예, 6, 7억 뭐 10이요. 10이요. 예. 이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네. 강남 분들도 없는 거죠.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거품이 많이 껴 있다니까요. 거품이 많이 껴 있으니까 그나마 일부 지역은 분양이 잘 됐던 거예요. 왜? 아니 또 거품이 덜 빠졌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서 거품 더 빠집니다. 거품 더 빠져요. 그리고 제일 거품이 많은 지역이 서울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금리 하락기에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떨어진다니까요. 네. 왜?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고평가. 예. 그래서 이 거품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재개발 재건축은 쉽지 않다. 예. 당분간은 예. 그쪽 지금 잘못했다가는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 쉽지가 않은데 뭐 앞으로 뭐 재건축 막 바람 불잖아요. 안전진단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 안 해줄게. 네, 다 풀어주고. 근데 뭐 안전진단 하면 금방 재건축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재건축도 돈이 돼야지만 재건축이 됩니다. 네. 돈이 돼야지만. 지금 그렇게 오래된 잠실주공 5단지나 압구정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도 여전히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때요? 막 한남 2구역, 네. 아현 뭐 그런 데도 네. 많이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리고 가격이 점점 빠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데는 이제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니까. 너무 진행이 프리미엄이 안 돼. 그동안 너무 많이 그렇죠. 붙었던 거죠. 지금 구조는 뭐냐면 자, 지금 왜 재건축이 힘드냐? 자, 재건축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네. 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여기다가 새 건물을 지어서 원래 오래된 건물이 100개밖에 없었는데 새 건물을 150개나 200개로 지어요. 네. 자, 그러면은 똑같은 땅인데 건물을 훨씬 더 많이 지으니까 돈이 남겠죠. 돈이 많이 남으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뭐예요? 공짜로. 분담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 덜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내 돈을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똔똔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이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은, 자, 금리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부담이 2010년대보다는 꽤 높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시면 지금 이제 조금 떨어져 4.1%인데 보시면 2013년부터요, 2022년 중순까지는요, 4% 미만이었습니다. 계속. 네. 자, 그러니까 재건축을 땅을 내가 담보로 해서 하는데 네. 내는 이자가 그동안은 어땠을까요? 2013년부터는 굉장히 낮았겠죠. 거의 10년 가까이. 네. 네, 그러니까 이자가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덜 들어간다.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뭐예요? 좋죠. 좋은 거죠. 자, 근데 지금은 금리 부담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과거보다. 자,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어때요? 그러니까 금리도 문제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러면 또 이자로 내는 기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니까 조합원 분담이 또 커져요. 자, 그럼 이번엔 건축비, 오래된 건물을 허물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중요한데 네. 건축비가 또 어때요? 너무 비싸. 그렇죠. 이거는 또 누구 부담이에요? 아, 그 주민들, 조합원. 조합원들. 이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네. 조합원들 부담이잖아요. 자, 그러면 조합원들 부담이 계속 안 좋은 것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합원들이 내야 될 돈만 많아지는 거예요. 네. 사업이 진행이 진행이 안 될까요? 되겠네요. 빨리 자, 팔고 싶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은 정말로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내 집으로 쉽게 그 탈바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네. 이제 어떤 분들이 지금 출산 합계율 막 0.6이더라고요. 네. 너무 심각해가지고 너무 심각하죠.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네. 정말 서울에서도 네. 다 똑같은 서울이 아니다. 진짜 뭐 저 북쪽은 또 안 되고 이쪽 북쪽도 안 되고 정말 몇 곳만 올라가고 네. 다른 지역들은 거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도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2차 하락이 네. 본격화될 경우에 네.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아.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때가 또다시 엄청난 매수 기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요 파란색 선이 있죠. 네. 요 파란색 선이 통화량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돈의 총량. 그다음 요 빨간색이 아파트 시가총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의 시가총액과 통화량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올라갔죠. 네,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요 비율이 요 뒤에 막대 그래프예요. 자, 기본적으로 자, 돈의 총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네. 돈의 총량이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돈의 총량이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자, 그리고 돈의 총량이 계속 올라가는데 부동산의 총량은 어떨까요? 부동산의 총량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토지 늘어날 수 있나요? 제한돼 있는. 제한되어 있죠. 네. 자, 건축물 늘어날 수 있나요? 아, 토지 위에다 짓는 거니까. 건축물 더 지을 수는 있지만 아. 건축도 용적률과 건폐율이라고 해서 아.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아. 총량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말. 자, 그리고 무엇보다 토지는 늙지 않지만 안 늙잖아요. 네. 토지가 100년이 지났다고 아, 이 토지 늙었네?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자, 근데 건축물은 어때요? 늙어요, 안 늙어요? 늙죠. 늙죠. 네. 근데 오래된 건축물에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살고 싶고 거주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놀고 싶은 건축물의 총량은 특히나 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의 총량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부동산의 총량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돈에 대한 총량과 부동산에 대한 이 총량만 비교를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 2007년에 고점이 한 120%. 그래서 돈의 총량 M2 통화량보다 한 20% 많았는데 요게 이제 코로나 때 완전 미쳤죠. 거의 150% 가까이 갔다가 네. 지금 떨어져서 126%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저점이 2014년에 100%가 안 됐어요. 이럴 때가 있었구나. 네. 통화량만큼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런 시기가 또 다시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뭐 인구 절벽이다, 인구 줄어든다 하면서 이제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른 가스라이팅이에요. 네. 지금은 막 또 이런 어떤 코로나 이 환상에서 그런 가스라이팅이었다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대한민국 인구 가스라이팅,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가스라이팅이 또 나온다. 근데 우리는 데이터 보면 돼요. 만약에 저는 통화량보다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은 당연히 통화량과 아파트 시가총액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디죠? 서울 수도권. 그래서 이 데이터는 서울과 수도권의 저점을 알아맞추는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할 거다. 그래서 부동산은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아니 영원히. 부동산 아니면 돈을 어디다 놔두실 건데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럼요. 결국에는 기승전 부동산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고요. 자, 다만 인구 관련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공감하는 부분. 자, 요게 이제 대한민국 인구 데이터예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는. 자, 근데 인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이 줄고 있는 속도가 올라오는 속도보다 어때요? 오, 가파른 거. 훨씬 가파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 밑에 게 이제 세대수 증감률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여전히 세대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 이제 지속적으로 빨간색이 세대수 증감률인데 네. 세대 증감률이 계속 커지다가 21년 2월 달부터 증감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세대 증감률이 1%가 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마저도 줄고 있다. 줄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미 일부 지역은 세대수가 감소하는 지역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근데 이것들 때문에 수도권만 좋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쩌면 저는 기술의 발달로 어쩌면 지방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 그러면 혹시 그 강남이나 뭐 판교나 막 이런 데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말고 네. 좀 앞으로 호재가 좀 넘치거나 네.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네. 그 시나리오 25, 26, 27 뭐 이렇게 갔을 때 좀 네. 살기 좋다 뭐 이런 네. 좀 지역이 있을까요? 살기 좋다. 네, 몇 군데 이렇게. 그러니까 살기 좋다라는 게 이제 리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수하기 좋은 지역. 둘 다 들어가 있는 건 없나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네, 그러기가 쉽지 않죠. 네.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사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 네. 아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근 1년 동안 일자리 증가율 1등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광양. 아니, 시도 기준으로. 시군구 말고 1등이 울산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원이 이런 방송에서 제가 이런 절호의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김기원이 논리를 펼쳐나가는 이런 과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시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울산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왜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왜 제가 울산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울산을 보시면 이게 이제 투자 점수라고 하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대표님 데이터 너무 어려워요. 좀 하나의 지표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네. 해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하나의 지표고요. 네. 투자 점수가 60점이면은 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 70점이면 무릎. 네. 80점이면
거의 발바닥을 보시면 되고 50이면은 어깨.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울산은 이제 그 대구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대구도 60일. 대구도 이제 허리까지 올라온 거죠. 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충남, 경남, 경북, 대전, 인천, 경기, 울산, 네. 대전 이 정도는 지금 그렇구나. 허리나 충남, 경남 어때요? 허리가 아니라 얘는 무릎 70점이 넘으니까. 아, 근데 서울은 50점이네요. 서울 50점. 아직은 안 돼요. 네, 그리고 추세가 계속 지금 울산이 올라오고 있죠. 네. 요게 이제 제가 단일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택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역사적인 평균까지 떨어졌어요. 예를 봐도 지금 허리입니다. 지금. 그렇구나. 허리. 네. 제일 울산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작았을 때가 2019년 하반기 67. 이럴 때도 있구나. 근데 이거는 이런 일은 거의 쉽지 않겠다. 그러면 역사적인 저점인 과거를 우리가 한 15년, 16년 봤을 때 한 이 정도 한 70? 예, 이 정도면은 75. 이 정도면은 그냥 좋다. 우리가 거의 무릎 밑이라고 볼 수가 밑이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82에서 75면 한 7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이제 하락이 10%도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을 봐도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울산의 지금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자, 울산의 매매 수급이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랐죠. 자, 근데 아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이거 빨간불이 안 들어왔으니까. 네. 자, 근데 전세 수급이 먼저 움직입니다. 자, 전세 수급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 자, 근데 지금 울산의 전세 수급이 계속 안 좋다가 최근에 어때요? 올라가네요. 서서히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울산의 공급 물량이 어때요? 갈수록 줄어들죠. 와. 23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도 조금 있고요. 네. 자, 그럼 울산의 입주물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이 전세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겠네요. 더 올라가겠죠. 네.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전세 수급이 이렇게 좋아지면 다시 매매 시장이 좋아집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울산은 정말 일자리도 이제 늘고. 일자리도 늘고 좋아질 일이 자, 그리고 울산이 매매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확 튀었죠. 네. 쭉 감소하다가 1월 달에 확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울산의 매물이고 요 파란색이 전세 매물, 녹색이 월세 매물입니다. 자, 울산의 전세와 월세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줄고 있죠. 근데 앞으로 입주물량 별로 없죠. 네. 더 자, 줄겠네요. 그러면 전세 수급이 더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언젠가 이게 매매 시장을 밀어 올릴 겁니다. 근데 아직은 뭐예요? 매매 시장이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매물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분양도 어때요? 줄어들고 있죠. 네.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신호고 이 미분양 중에서 보물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2,000채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뭔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셔야 돼요. 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지금 세대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요. 자, 인구도 감소를 하다가 최근에 어때요? 멈추지 않았어요? 네. 멈췄습니다. 인구 하락률이 멈췄어요. 네. 왜? 일자리가 그렇게 증가를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또 울산에 계시는 공인 중개사분들이 매매와 전세 시장이 다시 좋아질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은 제가 감히 지금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네. 정말 그때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제가 펼치는 논리가 어때요? 딱딱 맞아요. 웅달님이 보시기에 네. 울산은 최소한 더 나빠질 일은 별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울산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네. 머지않아 이제 웃을 일만 남았습니다. 울산에 계신 분들, 울산에 또 주택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네.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네요.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울산만 말씀드렸는데 울산을 사는 게 아니라 울산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울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가 지금 대장 아파트인 것 같아요. 전화 KCC 스위치. 예. 30평 지금 209세대고요. 최근 실거래가가 지금 3억 9,200이네요. 지금 얘가 30평이거든요. 네. 4억이 안 되죠. 제가 그리고 오년차. 아까 말씀드렸죠. 4억. 네, 4억
밑으로 이제 분양 못 한다. 어렵다. 예, 그러면 30평대 요 정도면 신축이고 그러네요. 상황 밑이 지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얘 이제 투자 체크리스트를 볼게요.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2020년에 21년에 부동산 잘못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또 전세 사기나 역전세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 듣고 공인 중개사 말 듣고 뭐하고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어? 데이터로 내가 체크리스트로 체크할 거 좀 체크하고 의사결정 하자라고 해서 이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든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로 주택구입부담 지수인데 이 아파트의 주택부담 지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자, 얘는 지금 가장 비쌀 때가 152였는데 지금 109까지 떨어졌어요. 녹색이죠. 네. 예, 이 정도면은 지금 한 2020년 10월 달 정도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5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고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 이런 것들 보고 울산에 뭐 울산이든 어디든 그래서 앞으로 울산은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무조건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울산을 이렇게 또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요. 네. 또 다른 지역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뭐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나 그렇죠.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맞아요, 지금 김기현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맞아요. 리치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보시면 너무 여기 좋겠네요. 지금 엑스포트 분석 들어가시면 다 똑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저희 네.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지금 지산이나 아,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이런 거 잘못 사가지고요 인생이 완전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냥 손절을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고점에 영끌해서 아파트 사신 분들 그냥 인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남의 말 믿고 아니에요. 저도 이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제가 많은 정말 오랜 기간과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저도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많이 다 해봤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 이런 거 공부하시면 큰 그림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구가 아니라 진짜 부동산으로 엄청난 기회를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예를 들면 제가 울산 말씀드렸죠? 네. 자, 지금 경매 얘기를 우리가 잠깐 안 했는데 경매를 지도로 한번 볼게요. 네. 자, 지도로. 자, 이거 점 하나하나 있죠? 네. 이게 다 경매 건수예요. 와. 경매 건수. 지금 경매 매물 엄청 폭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이거 점 하나하나 수도권에도 이렇게 경매가 많아요. 자, 그래서 경매도 어려운 거 안 하시면 됩니다. 경매를 또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쉬운 경매만 하시면 됩니다. 예, 권리관계 복잡하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시세 대비해서 한 10에서 15%는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제가 울산은 거품이 한 몇 프로 정도 있다 그랬죠? 10%도 안 되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자, 그러면 울산 같은 데는 지금 경매로 사면 어때요? 그럼 딱 100이네요. 거의 그냥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맨날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부동산을 몰라 맨날 이렇게 변명 핑계만 대는 그런 삶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세상에 진짜 공짜 점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 제가 기회 얘기하잖아요. 24, 25, 26년은 경매로 지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기회를 꼭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잡으시라고 제가 이런 리치고의 경매 기능도 제가 다 넣어 놓은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나중에 2년, 3년 지나서 그때 가서 또다시 핑계대고 변명되고 그러신 여러분이 아니라 그때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참고해서 부동산 공부도 하고 리치고앱도 공부하고 다른 것도 공부하고 해서 내가 부동산으로 이렇게 네. 성공했다. 네, 내가 내 집 마련 잘했다. 이러신 분들이 정말로
많아지신 우리 웅달 책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네. 또 희망의 말씀, 또 용기의 말씀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리치고 부동산의 김기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